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4페이지 사진을 활용하여 글쓰기예요. 여러분들 블로그 모두 여셨어요? 네. 그러면 내 메뉴에 글쓰기 가보실래요? 일단 저번 시간에 수업을 듣지 못하신 분도 아마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내 메뉴에 글쓰기 들어가 주세요. 블로그에다 글을 쓰실 땐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눌러서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에디터 창이고 위쪽이 제목 적는 데, 아래쪽이 내용을 적는 데예요. 그럼 제목을 적는 란을 클릭하신 후에 이제 제목을 적어볼 건데요. 일단은 책에 있는 대로 적을게요. 54페이지 2번에 있는 대추의 효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용 적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목을 다르게 조금 바꿔서 쓰실 분은 다르게 바꿔 쓰셔도 돼요. 자, 제목을 적고 나서 밑에 부분에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커서가 또 생길 거예요. 여기다가 나머지 이제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적어봤어요.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넣어볼 건데요. 55페이지 3번에 있습니다. 커서를 이렇게 밑에다가 놓은 채로, 그러니까 익히 알려져 있다. 다음 엔터를 치신 대로 위쪽에 보시면 사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업로드할 파일을 고를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저번에 예제 받은 게 문서의 쓱싹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제가 받은 게 있다면 우리 예제 파일을 열어서 거기서 사진을 고르시면 돼요. 건강 1번을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른 건강 1번이라는 사진이 여기 이제 업로드가 돼서 들어가지겠죠? 자,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하나를 넣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넣은 사진은 대표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 사진은 사진을 여러 개를 넣고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대표 사진을 변경할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원래부터가 제일 처음 넣은 사진이 대표 사진으로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된다 정도로 일단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진 밑에다가 커서를 찍어보면 밑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내용도 적어볼게요. 자, 내용을 적으셨다면 밑에다가 다시 사진을 넣어볼게요. 밑에 커서를 놓으시고 다시 한번 사진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할 사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 건강 3번으로 넣어볼게요. 건강 3번을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또 들어가지게 되겠죠? 지금 업로드 준비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보면 여기 이제 사진이 뜰 거예요. 사진이 뜨거든 발행하고 한번 어떻게 올라가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글을 다 적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상단에 초록색 버튼에 발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때 일단 카테고리를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겠죠.
저번에 만들었던 건강을 지켜요 라는 카테고리에 지금 대추의 효능을 넣고 싶어요. 그럼 건강을 지켜요 라는 카테고리 선택을 해주시고 댓글 공감은 허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공개 설정은 당연히 마케팅 그린이 전체 공개로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발행 설정에 공감이 체크가 안 돼 있다면 체크해 주시고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해 두시면 다음에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채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태그 편집에 태그 입력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는 최대 태그를 30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과 관련된 태그, 즉 검색어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클릭하셔서 예제에서는 건강하고 대추를 넣네요. 건강 엔터, 대추 엔터 이런 식으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로 구분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해시태그가 나눠져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 해시태그 칠 때 대추의 띄고 효능 하려고 띄잖아요. 그럼 띄어쓰기를 하는 순간 해시태그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띄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굳이 띄어서 보여지게 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요. 언더바를 쳐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어서 적으세요. 만약에 적고 싶다면. 그래서 태그는 총 30개까지 넣을 수가 있고 태그를 근데 30개 꽉꽉 채워서 넣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왜냐면 우리가 글을 적다 보면 태그들을 쭉 적다 보면 태그 간의 연관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이 적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태그는 그렇게 많이 적기보단 적당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행 시간이 보이실 텐데요. 이 발행 시간은 현재와 예약이 있죠. 내가 만약 이걸 지금 바로 발행을 하겠다. 그런 발행 시간은 현재로 놓는 거고 만약에 이걸 내가 새벽 3시, 4시쯤 적는다고 쳐요. 그러면 또는 뭐 저녁에 적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나는 이번에 저녁에 말고 아침에 뜨게끔 하겠다. 그럴 땐 예약 발행을 해서 발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예약을 걸게 되면 내가 원하는 날짜, 시간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발행을 그렇게 맞춰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예약 발행을 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블로그는 거의 꾸준하게 매일 계속해서 작성을 하셔야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블로그에서는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책정이 되는 부분 때문에라도 블로그를 꾸준하게 좋은 글을 적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 블로그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무료로 홍보하면서도 검색에서 잘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인 거는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저는 시간이 된다면 블로그를 쓰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어쨌든 예약 발행을 해놓는다면 내가 어느 날 바쁘더라도 그날도 꾸준하게 발행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발행 시간을 예약을 걸어 놓는 거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 내가 만약에 발행을 했다. 현재로 놓고 발행을 하면 검색이 되는 건 바로 검색되진 않아요. 내 블로그엔 물론 바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검색 엔진에서 알고리즘이 채점을 해서 얘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정확도가 얼마나 되고 신뢰성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걸 다 채점을 해서 검색 엔진에서 걸려져 나오게 그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대상층이 읽었으면 하는 글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최소 그 시간대 바로가 아니라 한 1시간 전쯤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발행을 제가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발행이 돼서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목과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까 이 질문도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제 것도 이렇게 뭘 올리니까는 광고가 붙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했을 때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수익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애드포스트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블로그를 써서 일 방문자가 100명 이상 정도씩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애드포스트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애드포스트를 신청하시는 요건 중에 하나는 블로그를 키운 지 3개월 이상 됐고 그리고 일단 조건은 그래요. 근데 이제 심사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얘네가 밝혀지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대략적으로 일 방문자가 평균적으로 월에 100명,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1 방문자가 100명 이상이 한 달 동안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애드포스트 승인이 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5월 8일이잖아요. 내가 만약 애드포스트를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5월 8일이 만약 내가 신청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전달인 4월 달에 실적을 보는 거예요. 4월 달에 방문자가 얼마나 방문을 했고, 그러니까 일마다, 그러니까 일평균 얼마나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페이지 뷰, 즉 이 글을 보고 다른 글을 또 보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네가 심사를 매기게 되고, 심사에서 승인이 나면은 그때부터 애드포스트를 걸게 되는데, 그게 애드포스트가 뭐냐면 블로그를 적으면 블로그 사이사이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게끔 되는 게 애드포스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애드포스트가 이 포스팅을 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누군가가 이 블로그 글을 보고 이런 거를 클릭을 해서 본다면 클릭해서 보는 금액 정도가, 그러니까 약간의 금액이긴 하겠지만 이 포스팅 한 사람들한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용돈벌이 수단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 체험단을 한다 그러면 내 상품을 올려달라고 해서 부탁하고 내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는데 그와 관련된 광고가 붙거든요. 보시면 제가 대추를 올렸죠. 그랬더니 여기 대추가 붙은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얘네가 자동으로 네이버가 관련된 광고를 붙여줘요. 그런데 내 상품이 아니니까 마치 이제 뭐랄까, 내가 이제 상품을 판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좋은 그런 경우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이거 블로그를 써달라고 요청하시는 분한테 좀 말씀을 해주실 게 광고 미사용으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아마 그분이 이 포스팅에 대해서 뭐 광고 미사용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시거나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광고가 붙지 않을 거다. 요 포스팅에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좀 질문 해결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57페이지 스텝 3의 콜라주 형식의 사진을 활용하여 글쓰기, 여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포스팅 한 개를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포스팅을 쓰실 때 이렇게 사진 한 개 한 개를 놓을 수도 있겠지만 사진을 여러 개를 배치해서 조금 더 이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콜라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글을 써볼 거니까 위에 내 메뉴에 글쓰기로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제목은 제주 금오름에 가다 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적었고 본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클릭해 보면 아까 이 위쪽에 사진 있는 거 외에도 이 옆에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목록에서 사진을 누를게요. 그러고 업로드할 사진을 고르는 거예요. 일단 여행 2번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여행 2번 사진이 들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동안 조금 기다렸어요. 그리고 58페이지 3번에서는 이제 글을 적을 건데요. 이 밑에다가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글을 또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글을 적으신 분은 58페이지 4번이에요. 다시 한번 이 메뉴의 사진을 눌러서 클릭하시고 업로드할 사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행 6번을 선택을 했고 열기를 눌러보면은 사진이 들어가지겠죠? 자, 사진이 들어가졌을 텐데요. 삽입된 사진을 클릭해 보시면 가장자리 이렇게 하얀색 네모가 보일 거예요. 이게 조절점이라고 합니다. 이 조절점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은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고요. 이때 마우스 왼쪽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크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이 선택되어 있을 때 이 사진의 위쪽에 이런 말풍선 같은 게 보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게 정렬 방식입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가운데 정렬, 또 한 번 클릭하면 오른쪽 정렬, 또 클릭하면 왼쪽 정렬, 이렇게 정렬이 돼요. 얘를 가운데로 맞춰 놓을게요. 그런 후에 이 밑에다가 또 글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밑을 클릭하시면 커서가 또 깜빡일 거예요. 여기다 내용을 적을게요. 자, 이 밑에다가 이번에도 사진을 넣을 건데요. 60페이지 6번입니다. 자, 메뉴의 사진을 눌러서 메뉴의 사진, 업로드할 사진 2장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이번엔 여행 5번하고 여행 6번 정도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행 5번하고 6번을 선택을 했고요. 열기를 누르면 이 2장을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2장을 고를 때 연결이 되어 있는 사진은 첫 번째 장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르시면서 끝 번째 장을 찍으면 연결된 사진들이 선택이 돼서 옮겨오는 거고, 만약 떨어져 있는 사진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장은 역시 그냥 선택하시고 필요하신 장순을 컨트롤 누르시면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내가 가져올 사진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여행 5번하고 6번을 제가 가져올 거라서 여행 5번을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여행 6번을 고를게요. 자, 이렇게 2장을 고르고 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사진 첨부 방식이 뜰 겁니다. 여기서는 콜라주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콜라주를 선택하시면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2개의 파일을 올린다고 뜨죠.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콜라주 사진이 들어갔다면 문서 요 콜라주 사진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위쪽에 이런 식으로 또 대화 상자들이 뜹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요 모양은 사진 편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넣었던 이 콜라주 안에 사진을 내가 편집해서 넣을 때 누르는 공간이고요. 요거는 다시 그룹 사진으로, 그룹 편집으로 해서 내가 콜라주에 있는 다른 사진을 추가로 넣거나 없앨 때 고르는 거고요. 요건 이제 콜라주로 변경, 요건 슬라이드로 변경, 요렇게 변경하는 창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문서 너비에 맞게, 그러니까 블로그 너비에 맞게 맞추는 거라면 얘는 블로그보다 옆으로 트여지게 맞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 너비에 맞게 맞추려면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콜라주로 넣은 사진이 문서 너비에 맞게 조절이 되죠? 자, 이렇게 만드셨다면 오른쪽 위쪽에 있는 발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행 버튼을 누르시고 올려볼 건데요. 카테고리는 이번에는 여행을 떠나요로 맞춰볼게요. 그리고 공개는 전체 공개, 발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과 공감이 허용이 되어 있도록 체크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그리고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해 놓는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발행 설정이 맞춰진 상태로 나올 겁니다. 태그 편집에는 각각의 키워드, 주제어 같은 걸 넣는 건데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제주, 금오름, 여행, 오타가 나서 지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태그를 적어주시고 발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시 발행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 번째 넣은 사진이 현재는 대표 사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대표 사진을 바꾸고자 한다면 해당 사진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대표라고 이렇게 뜨죠.
이 부분을 눌러서 대표 사진을 바꿔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설정하셨다면 발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또 발행이 돼서 잘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글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글을 쓰는 방법을 익혀보았고요. 챕터 6에서는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동영상을 넣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적을 때 글하고 사진만이 아니라 포스팅 안에 동영상도 넣으셨을 때 블로그가 그래도 조금 더 지수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쓰실 때 가급적이면 포스팅 하실 때 동영상도 하나씩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아예 동떨어진 동영상은 좀 곤란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을 엮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는 없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동영상을 넣는 방법도 조금 알아둬야 되겠죠. 페이지는 62, 63페이지 부분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글쓰기를 들어가 볼게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내 메뉴에 글쓰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에 겨울바다에 취하다 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제목 부분을 클릭하신 후에 겨울바다에 취하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겨울바다에 취하다 이렇게 제목을 적으셨는데 이 제목 위쪽에 보시면 영역의 오른쪽 위에 이렇게 그림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내 컴퓨터에서 배경사진 첨부라는 건데요. 우리가 글을 적을 때 포스팅할 때 제목 부분에 커버 이미지를 예쁘게 깔아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블로그를 적는 것보다 커버가 깔려 있으면 조금 더 예쁘게 보이겠죠? 그래서 배경사진 한번 첨부를 해볼게요. 자, 여기 내 컴퓨터에서 배경사진 첨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업로드할 사진은 이번엔 여행 17번을 골랐네요. 저희도 여행 17번을 선택하고 열기를 할게요. 그러면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뜨면서 여기 이렇게 글이 적히는, 즉 제목이 적히는 부분에 이 그림이 깔려서 들어가져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수평선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좀 조절하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미지의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자, 그 다음 64페이지 4번인데 여기 밑에다가는 스티커를 넣어볼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도구 중에 스티커를 클릭하고 삽입할 스티커를 선택을 해주세요. 해당 모양을 고르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블로그가 스티커를 좀 업데이트를 해서 똑같은 모양이 없어졌어요. 좀 참고해 주시고 마음에 드는 모양 아무거나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스티커 중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들은요, 움직이지 않는 스티커라면 요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애니메이션 스티커예요. 그래서 눌러서 내가 넣고 싶은 걸 이렇게 골라주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스티커가 들어가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스티커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렬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 정렬을 한번 클릭하면 가운데 정렬, 그리고 또 한번 클릭하면 오른쪽 정렬 등으로 내가 놓고 싶은 부분으로 스티커를 정렬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 없으실 땐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눌러서 삭제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 65페이지 5번을 들어가 볼게요. 이 밑에다가 내가 이제 동영상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위쪽에 보시면 사진 다음에 SNS 사진 다음에 동영상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동영상이라는 버튼을 클릭한 후에 동영상 추가를 눌러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시연하는 동영상 있죠. 예를 들어 뭐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가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블루투스 마이크면 블루투스 마이크를 뭐 테스트하는 영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찍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동영상 추가를 통해서 블로그에 올려서 포스팅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동영상 추가를 누르고 업로드할 영상인 여행 비디오를 선택한 후에 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창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이 파란색 바, 이 녹색 바가 이 끝까지 닿으면 이제 동영상이 업로드가 완료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대표 이미지를 여기 영상에 있는 각각의 이미지들로 대표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대표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제목 정보 태그 편집에 보시면 제목에 별표가 쳐져 있죠. 얘는 필수 항목이라 반드시 넣어야 되는 항목인 거예요. 정보와 태그는 넣으셔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포스팅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정보나 태그 편집 부분에도 글을 좀 적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은 어차피 연습이니까 제목만 여기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적어 볼게요. 제주 함덕 해수욕장. 이따가 얘가 업로드가 끝까지 가면 완료 버튼이 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업로드 중이라 완료 버튼이 안 떠 있으므로 조금 기다렸다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정보나 태그 부분에 적지 않아도 올려지긴 하지만 일단은 기다리는 중에 보시게끔 제가 여기 정보랑 태그에는 다른 내용들을 적어 볼게요.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적어봤어요. 이따 어떻게 뜨는지 한번 완료 눌러서 확인해서 보여드리고 지금 이렇게 대표 이미지 떴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디자인이 이 중에선 제일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제목을 적고 원래 정보랑 태그는 적는 란을 비워두셔도 되지만 일단 보여드리려고 적어둔 상태예요. 자,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 연습 중이라는 제 설명이 적혔죠. 그리고 눌러보면 제주 함덕 해수욕장과 이렇게 해시태그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검색을 할 때 걸려 나오기가 좀 더 쉬울 거고 또 이렇게 블로그에 넣은 동영상은요. 동영상 탭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때도 걸려 나오기가 괜찮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기왕에 뭐 적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제목만 적기보다 설명이나 해시태그까지 적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자, 어쨌든 이 밑에다가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동영상을 올려둔 채로 발행을 한번 또 해볼게요. 페이지는 67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원하는 동영상, 삽입된 동영상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는데 얘는 아직 편집창이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창에서는 클릭해도 재생 안 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위쪽에 있는 발행 버튼을 눌러서 한번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누르고 카테고리는 여행을 떠나요로 그 다음에 태그 편집에다가 제주 함덕해수욕장 여행 적을게요. 그러고 발행을 누르면 실제 발행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발행된 게시물을 볼 수가 있고 이 제주 함덕해수욕장에 이제 발행이 됐으니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실제 이렇게 재생이 돼서 보이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용 어렵지는 않죠? 자, 이제 넘겨서 스텝 2.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여 글쓰기로 가볼 건데요. 우리가 동영상을 직접 찍는 경우도 있지만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을 활용해서 글을 쓰시는 경우도 가능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내가 유튜브에다가 컨텐츠를 올리고 그 컨텐츠를 블로그에서 홍보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부분을 한번 지금부터는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창은 그대로 두시고요. 일단 위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 탭을 열게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유튜브라고 적어서 검색을 해볼까요? 유튜브. 그러면 유튜브로 바로 가는 창이 보일 겁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네, 이번에 포스팅을 할 내용은 검정콩 요리에 대한 포스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검정콩으로 두유를 만드는 거에 대한 포스팅을 할 거기 때문에 위에 검색란에다가 내가 찾고 싶은 걸 적는 거예요. 검정콩으로 두유 만들기. 검정콩 두유라고 쳐볼까요? 그러면 검정콩으로 검정콩 두유 만들기까지 쳐야겠다. 자, 검정콩 두유 만들기 쳐보니까 검정콩으로 두유 만드는 동영상들이 여러 가지 나오네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를게요. 저는 요 김소영 채널에 있는 단백질 음식 검은콩 두유 만들기 한번 요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킨슨병으로 몸이 점점 굳어가는 광고는 잠깐 아빠. 멈출게요. 자, 이 위쪽에 있는 유튜브 주소 보이시죠? 요 주소를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하시면 그 URL 주소가 복사가 돼요. 자, 여기까지 복사했어요. 책에는 요걸로 적혀 있긴 하거든요. 여기 공유를 눌러서 요 주소를 복사하세요. 똑같은 거니까 위에 걸로 복사하시든 밑에 걸로 복사하시든 편하신 걸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복사까지 일단 됐죠?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6번 이제 볼게요. 아까 우리가 탭을 열어서 띄웠기 때문에 이 위쪽에 우리 블로그가 있을 거예요. 우리 블로그를 클릭해 주시고 내 메뉴에 글쓰기로 가겠습니다. 찾아오셨다면 제목에다가는 일단 검정콩으로 만난 요리하기라고 적어볼게요. 아까처럼 제목에다가 또 커버 이미지를 넣고 싶다면 이 위쪽에 있는 배경사진 첨부를 눌러서 커버 이미지를 선택해 주셔도 돼요. 커버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커버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잠깐만요. 요 위에 제목을 적을 때 요 위쪽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내 컴퓨터에서 배경사진 첨부거든요. 요거 누르셔서 배경사진으로 쓰실 걸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사진이 여기 들어가지고 아직 안 들어가졌는데 조금 기다릴게요. 이때 위치 이동을 눌러서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적었다면 밑에 내용 부분에 클릭하셔서 간단히 적을게요.
첫 번째 요리로 유튜브에서 검정콩 두유 만들기를 따라해 본다. 첫 번째 요리로 유튜브에 검정콩 두유 만들기를 따라해 본다. 자, 이렇게 적으셨다면 이제 동영상을 넣을 차례죠. 그래서 위에 링크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복사한 URL 주소가 들어가질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링크가 썸네일이 보이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져요. 물론 밑에다 더 내용을 적을 때는 밑에를 클릭하고 더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어차피 연습이니까 동영상이 잘 올라갔는지만 보시고 72페이지 9번대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발행을 눌러서 카테고리는 건강을 지켜요로 맞출게요. 그리고 댓글 공간 모두 허용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태그 편집 적도록 할게요. 검정콩 건강 검정콩 요리 검정콩 두유. 자, 이렇게 적고 발행까지 누르시면 실제 발행이 되겠죠? 자, 그럼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이렇게 올린 경우는 여기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서 이제 유튜브가 재생이 되는 시중에 거예요. 그 파는 주위에는 이런저런 뭐 첨가물들 들어간다고도 하고 또 무첨가 얘가 지금 한 8분 18초 되는 영상을 제가 넣은 거잖아요. 그 동안 내 블로그에서 체류를 하고 있겠죠. 이 블로그 유튜브 영상을 보느라고. 그렇다면은 체류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블로그 지수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연결한 유튜브가 내가 만든 채널에 어떤 올려놓은 그런 게시글, 뭐랄까요, 컨텐츠? 그런 거를 올린 거라고 한다면 내 컨텐츠를 실제 여기서 재생이 되는 건 블로그에서 재생되는 게 아니라 안에 이제 유튜브에서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체류 시간, 그 내 컨텐츠 자체의 시청 시간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에도 시너지 효과, 유튜브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마음에 들면 구독까지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른 내용을 더 보러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내 메뉴에 글쓰기 다시 가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저는 책 내용 그대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에다가 수선화 이렇게 적을 거예요. 여기 내용 부분을 클릭하셔서 내용을 적을 건데 여기 보니까 인용구가 있죠. 그쵸? 인용구는 여기 위쪽에 인용구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요. 요 옆에 세모 부분을 누르시면 인용구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포스트잇이라는 이 모양을 골라서 적을게요. 밑에 출처에다가 이렇게 적고 요 밑에다가 클릭해서 내용을 적은 거예요. 자, 내용을 적었는데 얘가 가운데 정렬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선택하셔서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문단만 가잖아요. 그래서 블록을 쭉 지정해서 가운데 정렬 누를게요. 자, 이게
이 책의 내용하고는 이제 같은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요 인용구랑 그리고 본문 사이에다가 수서나 사진을 넣고 싶어요. 근데 당장에 나한테 수서나 사진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글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글감을 누르고 사진의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검색어를 수서나 라고 적고 엔터를 쳐보면 수서나가 보이겠죠? 마음에 드는 수서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수서나의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사진을 넣고 발행해 볼게요. 발행. 카테고리는 어디다 넣어볼까요? 일상을 누려야 할게요. 우리 지금 만든 게 여행 건강 맛집 일상이니까 일상을 누려요. 태그 편집에다 뭐 수선화 이런 식으로 쳐서 발행을 해보면 발행이 돼서 올라가지겠죠? 자, 이게 첫 번째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내용입니다. 제가 추가를 한 거라면은 사진을 좀 더 추가를 해보았고요. 두 번째 내용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에서는 유튜브 동영상이 삽입된 포스트에 동영상 하나 더 연결해보세요 라는 내용이네요. 아까 전에 검은콩 두유 만드는 거 유튜브 링크 연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포스팅을 수정해서 동영상 하나를 더 연결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유 동영상이 있었던 포스팅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어디에 넣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다면은 해당 포스팅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유튜브로 하시는 거죠? 네, 아까 전에 검은콩 두유 만들기 했었잖아요. 그 포스팅을 수정하려는 목적입니다. 만약에 지금 카테고리를 어느 카테고리에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라면 전체 보기를 눌러서 보시면 이 밑에 글 제목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 검정콩으로 만난 요리학 여기 보이죠? 요거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넣는지 잘 모르겠다. 요 N자가 나온 거는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게시글을 썼던 카테고리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일일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전체 보기를 누르면 최근에 적은 글들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 5줄 보기로 봤지만 한 30줄 보기 하면 30줄 쭉 보이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검정콩으로 만난 요리하기 요 글 제목을 찾으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요 게시글을 이번엔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작성된 게시물에 제목 부분에 보시면은 점점점 보이시죠? 이 점점점을 눌러서 수정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게시글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 밑에다가 이제 두 번째 요리로 유튜브에 콩자반 만들기를 따라해본다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요리로 유튜브에 콩자반 만들기를 따라해본다 라고 적고 유튜브에 가서 아까 전과 같이 동영상 한 개를 가져올 거예요. 글씨 다 적으셨죠? 이제 위쪽으로 다시 볼게요. 아까 탭을 닫지를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지만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탭은 다시 닫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가려면 위쪽에 새 탭을 하나 누르는 거였죠?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유튜브라고 적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할 때 이번에는 뭘 찾을 거냐면 콩자반 만들기거든요. 콩자반 만들기 해서 검색해 보시면 콩자반 만들기 내용들이 보이고 여기서 기왕 이 아주머니 걸로 해볼까요 이번엔? 자, 어쨌든 누르고 좀 멈춰 놓을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유튜브 요 주소를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 그 다음 아까 전에 이 엘리의 일상 리뷰가 제 블로그잖아요. 제 블로그로 이렇게 와요. 그 다음 여기다가 링크를 눌러요. 그럼 조금 기다리면 복사한 URL이 가져와질 거예요. 됐죠? 그리고 확인. 다 됐으면 발행하시면 됩니다. 두유만 있는 건 아니니 이제 좀 추가할까요? 이런 식으로 태그도 더 추가해서 넣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고 발행하시면 발행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대한 설명이고요.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왔을 때 여기 블로그 탭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볼 부분은 75페이지에 해당하는 다른 블로그와 소통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른 블로그들과 서로의 글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웃이라는 기능인데요. 나중에 이제 블로그 지수 부분에도 이 이웃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웃을 맺는 그런 절차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책에서는 영진닷컴을 찾아서 이웃을 맺어라 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이웃 맺을 건 아니라서 일단은 서로 이웃을 좀 먼저 볼 건데요. 장수를 넘겨서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 이웃과 서로 이웃의 차이가 나옵니다. 자, 이웃이라는 거는 이 블로그의 글에 관심이 있어 즐겨찾기를 한다 라는 게 이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거는 그냥 관심 있는 블로그를 등록해 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이 있는 블로그의 글을 이웃으로 맺어 놓으면은 이웃의 글은 이 부분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적은 글은 이웃한테 뜨지 않아요. 그렇다면 서로 이웃이라는 관계는 상호의 교류를 위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은 그냥 내가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웃으로 맺어지는 거지만 서로 이웃은 내가 신청을 하면 저쪽에서 수락을 맺어줘야 서로 이웃이 되는 조금 더 끈끈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상대방에게 서로 이웃을 요청하면은 수락을 받아야 서로 이웃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내 글도 그 블로그에 이웃의 글에 뜨고 또 그 블로거가 글을 쓰면은 내 블로그 탭에 이웃의 글에 뜨게 이렇게 서로 간의 소통이 가능한 게 서로 이웃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서로 이웃을 맺어보는 거를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블로그 탭에서 서로 이웃 신청한 경우가 이렇게 보이죠.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서로 이웃을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서로 이웃을 들어가서 여기서 만약 수락을 누르면 이렇게 서로 이웃을 수락을 맺어서 같이 이제 서로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을 먼저 신청하시거나 만약에 이제 신청 받으신 분은 수락을 해주시거나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검색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글로 검색해 보기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올 거기 때문에 글로 찾진 않을 거고 블로그나 별명으로 찾아볼 예정이에요. 원래 이제 만약 다른 내가 이제 대상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을 때는 게시글 중에 어떤 단어가 들어간 걸 찾겠다 이렇게 해서 찾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들어갈 건 아니고 우리들끼리 서로 이웃을 맺을 거기 때문에 블로그나 아이디를 가지고 찾아볼게요. 자, 일단 블로그 명을 눌러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 블로그 탭에 블로그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첫 번째 분이 아이들과 맛있게 즐기기네요. 그러면 블로그 명에다 아이들과 맛있게 즐기기 이렇게 쳐보면 벨라님의 블로그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벨라님의 블로그를 눌러서 들어왔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필 창 부분에 이웃 추가라는 게 보이죠? 이 이웃 추가를 눌러서
이웃 말고 우리는 서로 이웃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웃은 추가라고 뜨죠. 그래서 그냥 이웃 추가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서로 이웃은 신청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수락을 해야 서로 이웃으로 맺어지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제가 서로 이웃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다음을 누르면 요거는 이제 어느 그룹에 넣을 거냐 뭐 이런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밑에 신청 메시지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게 있죠. 여기다 간략하게 내 소개를 적어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되는 거예요. 볼게요. 뭐 대략적으로 글을 적었고요. 다음을 누르면 서로 이웃이 신청되었다라는 메시지가 가죠. 요거 닫기를 하시면 서로 이웃으로 일단 저는 신청을 한 거고, 제가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벨라님께서 수락을 해주시면 서로 이웃으로 맺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벨라님께서 블로그 탭에 보시면 여기 아마 서로 이웃이 들어왔다라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을 눌러서 서로 이웃을 신청하실 분은 체크하시고 수락 또는 바로 수락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 각각 한번 들어가셔서 서로 이웃 신청해 보세요. 아까 이분은 제가 이미 서로 이웃을 맺은 분이죠. 들어가 보면 어떻게 뜨냐면 블로그 탭, 프로필 탭을 보면 이미 서로 이웃인 경우는 이렇게 서로 이웃으로 표시가 돼서 나올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다른 분도 찾아가 볼게요. 미아천천님의 블로그를 찾아 들어왔고요. 해당 그룹에 안 된다는 건 뭐죠? 그거는 이미 서로 이웃을 신청을 받은 경우일 거예요. 제가 서로 이웃 신청합니다 하고 다음 누르면 이렇게 뭐 간단히 적고 다음을 누르면 서로 이웃 신청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이웃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아마 그분께서 서로 이웃을 먼저 신청을 걸어 놓은 경우일 수도 있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분도 한번 해볼게요. 수니까 요거죠?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 거. 그러면 이웃 추가, 서로 이웃 추가 신청해서 보내면 신청. 이렇게 신청을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이분은 에리스님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명을 쳤을 때 찾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LS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안 뜰 수가 있어서 일단 제가 주소를 좀 밑에다가 적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별명 아이디를 적을게요. 아이디 부분에 이렇게 적으면 바로 뜨죠. 이렇게 눌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역시 이웃 추가를 해 놓을게요. 지금 제가 모두들 이웃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웃 추가를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서로 이웃 신청을 받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여기 서로 이웃 신청의 숫자가 떠 있을 거예요. 여길 눌러서 수락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좀 딴 얘기긴 한데, 이게 미리 캔버스에서 내가 만든,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원래는 이제 블로그 타이틀로 만든 거였긴 하지만, 이거를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공유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초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을 사용자 초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웹을 게시를 해요. 그래서 웹 게시를 해서 뭐 이런 주소 있죠. 이 주소를 복사해서 제가 한번 어차피 복사했으니까 톡방에다 한번 뿌려 볼게요. 어떻게 뜨나 한번,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얘를 이제 웹을 게시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한다든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같이 수정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편집 모드로 뭐 편집을 하거나 디자인 보기 이런 게 가능하실 거라 한번 지금 이 부분 질문이 있어서, 이거 그냥 보는 거구나. 요거는 편집을 해서 공유를 하려면 사용자를 초대해야 되겠네. 그러면 요거를 링크를 한번 복사를 해보죠. 요거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편집창으로 들어와지죠? 요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요. 알바생한테 상세 페이지를 미리 캔버스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웹 게시는 그야말로 게시네요. 이거 하지 마시고 사용자 초대 쪽에 링크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작업을 한다든지 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아까 질문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니까 잘 다시 창을 닫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서로 수락하셨어요? 그럼 블로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서로 이웃 관계인 사람들이 글을 적은 내용이 여기서 보여요. 그러면 제가 만약 샤오샤오님이 40분 전에 적은 수선화를 보고 공감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댓글을 적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답변을 적고 등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댓글이 남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 신청을 하셨다면, 서로 이웃으로 관계가 맺어졌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홈에 가보시면 이웃 세 글로 뜰 거예요. 거기 공감도 눌러보시고, 네, 댓글도 한번 달아보시고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뭐 너무 길게 안 달아도 되니까 한 번씩 눌러서 댓글도 한번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블로그에는 체류 시간이라는 게 사실 또 중요해요. 제가 만약 이렇게 눌러서 들어갔을 때 이런 내용을 보고 읽는다라고 한다면 블로그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네이버가 생각할 때 이 글이 좋은 글이니까 오랫동안 읽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1초 만에 나가요. 그럼 어떤 느낌일 거냐면 이 블로그의 글이 그렇게 품질이 좋은 글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질수에도 이런 체류 시간이 영향이 미쳐지는 부분이라 가급적이면 조금 이렇게 조금 시간을 끌어서 보시고 그러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략 한 1, 2분 정도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해시태그들을 넣기는 하셨는데 여기 내가 마케팅을 위해서 글을 쓰실 때 일단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키워드가 제목에 있어야 돼요. 없어요. 그죠? 제목에 키워드가 원래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내용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마음대로 그냥 대충 적은 거라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진 않지만 만약에 맛있는 맛쟁이의 일상 리뷰라는 게 키워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맛있는이라는 단어가 이 포스팅 안에도 맛있는이라는 단어가 한 6, 7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맛쟁이 공간 요거는 타이핑을 하셨긴 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이 글자는 이미지로 인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키워드로 걸려 나오는 거는 아니고 일단 요 안에 이제 맛있는 이라는 단어나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일단 걸려 나오기가 좀 더 지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적혀 있는 이 내용들이 포스팅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좋지 않은 부분들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위해서 원래 글을 쓸 때는 한 포스팅에 보통은 한 1000에서 1500자 이상 포스팅 글을 적거든요. 아마 그런 걸 맞춰서 적기는 아직은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의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공감하고 댓글 적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댓글도 남겨보시고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이웃이 해주는 그런 역할이 뭐냐면 블로그의 액티비티, 즉 활성화 점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어쨌든 이웃이 방문해서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적게 된다면 이웃이 들어와서 유입이 됐죠. 그 뭐라고 해야죠? 조회수, 페이지 뷰수도 증가가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이웃들을 좀 많이 모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의 카페에다가요 이웃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블로그 이웃 늘리기 만들기 등의 이런 카페들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는 이런 데다가 내 블로그를 소개를 하기도 하고 이 블로그 이웃 있는데 각각 소개해 놓은 창에 들어가서 여기서 확인해서 서이추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블로그 이웃은 좀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이웃 간에 왕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 블로그에 그 게시물에다가 좋아요나 댓글도 남겨주시고 나도 글을 많이 적어야 그 상대방의 블로그 홈에 블로그 탭에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제 키워나가는 게 블로그의 이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댓글 달기까지 한 번씩 쭉 연습을 해보았고요.
84페이지에는 블로그 앱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 블로그 앱에서 글 쓰는 거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긴 조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페이스북 아이디 비밀번호를 좀 만들어 오시는 게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페이스북이 있으신 분은 그냥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알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거를 제가 일단 숙제로 내드릴게요. 숙제가 두 가지 종류였죠. 하나는 어떤 거냐면 포스팅하기, 두 번째 숙제는 페이스북,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니까 아이디나 비밀번호 알아오기. 그러니까 본인이 로그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 이후부터 설명을 드리겠죠. 알아오기가 될 수도 있고 만들어 오기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야 우리가 블로그에다 포스팅한 거를 여기다 이제 홍보를 해보는 게 가능할 거라서 그런 거를 좀 다음 시간엔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